청년 박사 절반이 무직인 부동산 몰빵 사회. 박사 학위 수여자 가운데 30%가량은 무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고용시장 침체가 고학력 인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그동안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채로 집값 띄워 임시 방편적인 내수 진작에 기댄 정책을 펴온 후가입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지속적으로 집값 띄우기를 가스라이팅하여 더 이상 부동산을 살 여력도 없는 국민들을 대출로 사게 만들어 대출 원리금 갚느라 쓸 돈이 없어진 국민들은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내수가 침체되고 침체된 내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쉬는 고급 인력인 박사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IMF를 능가하는데도 토어제 해제, 금리 인하, 정책 대출 등으로 집값만 올리려고 부추기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살 집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사회가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한국의 성장 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데도 모두가 부동산 투기에만 몰빵하게 만드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 한파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202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 등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진 2025년 1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부채 급증,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고용지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반토막난 작년 취업자 수는 극심한 내수 부진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대출금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진 서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자영업이 폭망하고 내수 경기 부진으로 취업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와중에 신성장 동력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의 성장 동력이 차갑게 식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취업시장도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만 60세 이상에서 16만 2천 명 등이 증가했지만 20대는 19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2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만 15세부터 29세에서 4만 5천 명, 30대에서 3만 7천 명 각각 늘었습니다. 또한 박사 학위 수여자 가운데 30%가량은 무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는 절반 가까이가 직업이 없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며 신성장동력이 식어버린 한국의 산업 현실이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고용시장 침체가 고학력 인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몰빵 공화국의 민낯입니다. 고분양가,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금리 인하, 각종 정책 대출 등의 지향점은 집값 띄우기입니다. 이 중 일부만이라도 신성장동력이나 최소한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한국의 산업체질을 개선시키고 고학력 인재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넬리트론에서 실증하는 자기이익의 극대화 정책 결정입니다. 현재의 작은 기득권인 집값 지키기에 연연해 미래의 성장을 미리 갉아먹으면 트럼프 2.0 시대의 적자 생존의 세계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중 약 30%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학력 실업 문제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한 주택 구매가 힘들어지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채의 전가는
미래의 수요를 미리 없애버리는 효과로 발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소득 계층에 의한 부동산 투자 집중은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취업난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장기적인 소득 불안정은 주택 시장뿐 아니라 소비와 저축 패턴에도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국가 경제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과 더불어 주거 정책 또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개혁과 함께 장기적 플랜을 세워 경제가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고급 인재들의 취업과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취업난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금융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결국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주택 구매 여력이 하락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 가격은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경제 둔화를 초래합니다. 고분양가,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금리 인하, 각종 정책 대출 등의 지향점은 집값 띄우기입니다. 튤립 버블을 연상케 하는 정책이며 건설사와 강남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현혹되어 높은 집값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나중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어려운 정상적인 부동산 세상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아무리 부추겨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